아니, 나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한 거라니까요. 아이, 사기인지 아닌지는 법정에 가서 따져봅시다. 그래. 그게. 이놈의 또 몸이 말썽이네. 나이 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뜨끔합니다. 여보세요? 예, 내일 도배 가능합니다. 그럼요. 예,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그래. 손텔 씨, 평소에도 허리가 많이 아프셨다고요? 예. 제가 도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아직 심하진 않은데 디스크 초기 증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 받으시죠. 이분이요? 제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 몸이 재산이시잖아요. 지금 아끼셔야 더 오래 쓰시죠. 보험 있으시죠? 예. 그럼 입원 치료 받으시는 게 가장 빨리 낫는 비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건강이 중요하죠. 남편 보험 좀 청구하려고요. 진단서랑 진료비 내역서. 네네. 그쪽으로 보내면 되죠? 알겠습니다. 보험? 그동안 들어놓은 보험이 이제야 쓸모가 있네. 맨날 보험료 많이 나간다고 난리더만. 친구가 가입해달란다고 해서 들고, 전화 와가지고 텔마케터가 말하면 혹해서 또 들고, 우리 형편에 당신 보험료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말이 되나? 오. 봐라, 그래도 이럴 때 도움이 되잖아. 그러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만. 당신 오지랖을 이렇게도 써먹네. 치료 잘 받고 얼른 낫기나 해라. 알았다. 와, 이번에 또 어깨가 말썽이네. 아이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 그러게, 이 팔이 좀 잘 안 떨어지는데. 도배지 붙인다고 맨날 팔을 들어 올리니까 탈이 났는갑다. 일단 여기만 정리하고 병원부터 가보자. 그래. 몸을 계속 쓰시니까 탈이 나네요. 그렇죠. 참 아파가지고. 어깨가 아프시다고요? 예. 팔이 잘 안 떨어지고, 통증도 좀 있고요. 엑스레이 결과로는 석회성 건능 같습니다. 입원 치료 받으시죠. 석회성 건염이요? 네. 염증 제거하는 것부터 치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사도 좀 맞으시고요. 그리고 어깨를 평소에도 많이 쓰시니까 재활 치료까지 해서 완전히 다 나은 상태에서 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혹시 보험 처리는 되나요? 네, 실비랑 보험에 따라서 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여보, 보험 처리 된다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얼른 입원하자. 그래. 여기 사진 보시면요. 이후에도 저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자. 이분은 입원 치료 기록이 많네. 한 번 입원할 때마다 석 달씩 꽉꽉 채우셨네. 1년에 입원 횟수도 상당하고 병명도 다 비슷비슷하고. 이거 좀 수상한데? 보험금 액수도 4천? 다른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도 제법 되는데? 이거 보험 사기 아이가? 고소장 손태일 씨에게 보험 사기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서요?
보험 사기요? 아니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예,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게요.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뿐인데 그렇죠. 이게 보험 사기라니 다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사실 요즘 병원에 가면 예. 3주 이상 입원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손태일 씨가 3개월 가까이 입원을 자주 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김지은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보험 사기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다수 내지 과다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 사기라고 의심하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손태일 씨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는 사안이었음에도 고소를 당해서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손태일 씨의 이 억울함을 풀어봐야 할 텐데요. 우선에 요즘 보험 사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 뉴스나 각종 언론 매체에 나오는 사례들의 경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는다든지 병원에 가지 않거나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병증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사기의 경우 다수의 다른 보험 계약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손태일 씨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 보험회사가 의심하는 부분이 입원 일수와 그리고 입원 횟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손태일 씨가 허위로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한 부분이 기망행위라고 생각해서 보험 사기를 의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심사평가원에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거나 보험사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의 자체 판단하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손태일 씨의 경우 보험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제가 유사 사건을 담당해서 진행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문제를 삼는 두 가지 부분. 네.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보험 계약자가 소득 대비 적정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네. 사례의 손태일 씨의 경우 고소득 직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사에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하는 등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하게 됩니다. 소득 대비 많은 금액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는 부분에 문제를 삼게 된다. 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입원 횟수가 과도하게 많고 입원 일수도 다소 길다는 점입니다. 네.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손태일 씨 역시 입원 횟수가 작고 입원 일수도 긴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손태일 씨와 담당 주치의가 서로 공모해서 보험 사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라면은 이게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사무장님께서 전직 또 보험사 출신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교육 담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보험 사기가 좀 강력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 사무장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란 얘기네. 하지만 제가 의뢰인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피고인인 손태일 씨는 직업 관련 질환을 오래 알아왔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입원과 치료를 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서 억울함을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권유로 입원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손태일 씨가 보험 사기 혐의를 좀 벗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환자 개인이 질병 등으로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 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의 증명 책임은 검사가 지게 되는데요. 손태일 씨는 여기에 대한 반박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손태일 씨가 준비해야 될 어떤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적극적인 권유를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고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태일 씨의 경우 손태일 씨 외에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득 대비 보험료를 과다 지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입원 기간 중 치료를 위해 어떠한 진료를 받았고 입원 기간 동안 외출 내역 없이 치료를 잘 받았다는 점도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뭐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내용들을 손태일 씨와 의사가 짜고 그랬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실제 보험사의 경우 병원을 상대로 보험 사기 혐의가 있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사기 중 입원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경우 환자가 입원을 원해도 주치의가 입원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병원의 주도하에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면 의사 역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의사와 환자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태일 씨와 같은 환자를 보험 사기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정확한 공모 사실이 밝혀져야 처벌이 되는 거군요. 자, 그런데요, 저희가 사무장님이 아까 알아보신 바에 따르면 네네.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네, 보험사에 따라서는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이 먼저 들어오고 그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 계약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하. 근데 이제 손태일 씨가 저 보험 사기를 의심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험 사기를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그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가장 문제되는 게 입원이 필요한지 이 부분인데요. 네. 입원이란 통원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원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외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정 병원이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병원을 찾아다니시는 것도 안 됩니다. 예. 이런 병원은 관계기관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병원을 자주 오가는 것만으로도 보험 사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말고. 나 그 병원 그 환자복 입고 나오는 분들 많이 봤는데. 큰일이네요. 자, 그리고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특정 병원을 찾아다니지 말라.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보험 사기로 의심받은 손태일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손태일 씨, 몸도 아픈데 보험 사기로까지 의심받아서 마음까지 많이 아프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파도 보험 사기가 걱정돼서 이제는 병원에 가는 것도 겁나실 수 있지만 아픈 걸 참으면 큰 병이 됩니다. 참지 말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으시고 억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사실 그대로를 밝혀내시기 바랍니다.